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지구촌 북반구에는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많아진 시기인데요.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고요. 반면 오펙 산유국은 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산유국의 모임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오펙 플러스가 정례 장관급 회의를 하고요. 지난 회의에서 합의했던 감산 전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오펙 플러스는 앞으로 원유 시장을 잘 보면서 수급 균형 그리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즉각 대응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처럼 계속 줄여서 석유 생산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10월이었죠. 정례 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오펙 플러스 국가의 원유 생산량은요. 10월 이전보다는 200만 배럴 정말로 감소해서 하루 4,185만 배럴 수준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산유국의 이번 결정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요. 왜 러시아산 원유에 상한제를 도입했냐면서 러시아 편을 든 산유국 석유 장관도 꽤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그 시행에 들어간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유럽연합 EU죠. 지난 2일에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1배럴에 60달러로 합의를 했어요. 예.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좀 어렵게 하자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지금 러시아산 원유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우랄산 원유인데 원유 가격을 살펴보니까 한 1배럴에 7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만 1,000원 선인데요. 이걸 10달러 약 13,000원 정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는 EU가 먼저 나섰고 또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여기에 호주도 동참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요. 상한액을 넘는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사게 되면은 보험, 운송 등 그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결정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격 상한 적용 국가에는 차라리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는 간섭 행위다. 또 공급 부족을 촉발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거라면서 러시아와 협력할 국가에게만 석유 그리고 석유 관련 제품을 팔 거라고 했습니다. 예. 또 가격 상한제라는 수단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도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요. 외신은요.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 나라의 기업들, 그 기업들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요. 종전 협상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난 2월에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전쟁은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밀려서요. 전쟁 초반에 점령했던 땅의 절반이 넘는 땅을 일단 잃은 상황이고 또 개전 초부터 거의 매일 퍼붓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는요.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진퇴양난에 빠졌다면서 전쟁 계획 완전 실패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앞으로 몇 달은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군 지금 사기 많이 떨어져 있죠. 또 탄약 군수품 부족이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기 전까지는 지금의 소강 상태가 이어질 걸로 많은 군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러시아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표범 수천 마리의 사체가 러시아의 해변으로 밀려왔다고요? 떠밀려온 사체는요. 카스피의 바다표범 2,500여 마리입니다. 지금 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데 저것이 바로 그 이름처럼 러시아의 중앙에 있는 육지로 쌓인 바다, 바로 카스피해고 저 표범들은 그곳에 사는 바다 표범입니다. 예. 이 표범들이 언제부터 이런 내륙의 바다에 살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또 그래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저 바다 표범들은요 한 100만 마리가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줄어서 이젠 뭐 10% 정도인 10만 마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 해 3, 4%씩 계속 줄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은 동물입니다. 예. 무엇보다 뭐 가장 큰 걱정은요 이번처럼 한꺼번에 2,50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서 떠오른 적은 정말 처음이라는 거죠. 아직 뭐 정확한 폐사 원인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카스피해 저곳에 워낙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 보니까 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너도나도 석유 경쟁에 나서면서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또 기후변화가 이런 집단 폐사를 부추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요. 미국 뉴욕시는 지금 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게 고액 연봉을 걸고 퇴치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요? 애덤스 뉴욕시장이요. 지금 뉴욕시가 구인 공고를 냈으니까 한번 보라는 트위터를 지금 올렸습니다. 예. 뒤에를 보면요. 나는 쥐보다 싫은 게 없다. 또 뉴욕의 쥐떼와 싸우는 추진력, 결단력, 킬러 본능만 있다면 꿈의 직업일 거다. 뭐 그런 말을 올렸습니다. 예. 트윗에서 짐작하겠지만 쥐퇴치 전문가 채용 공고입니다. 뉴욕시가 제시한 연봉이 12에서 17만 달러니까 적게는 우리 돈으로 뭐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2억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한 거죠. 자격 조건은 대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쥐 정말 오랫동안 벌칙거리긴 했지만 코로나 대유행 뒤에 지금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배고픈 쥐떼들이 사람들 눈치 아랑곳하지 않고 쏟아져 나오면서 시민들 불만 커졌고 또 쌓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 카스피해에서 집단 폐산 바다 표범 얘기 전해드렸죠. 짠물이긴 하지만 카스피해를 바다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호수로 봐야 할지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카스피해를 함께 소유한 5개 나라 무려 20년이 넘는 갈등 끝에요. 이곳을 특수지위를 가진 바다로 규정하고 지금은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국제부 뉴스룸입니다.